지금 피부가 그을린 게 골프 쳐서 걸린 줄 알고 자기 마당 잔디 뽑고 마당 관리하다가 밭한 거를 모르고. 인생 제2라운드의 거주지, 생을 마감할 곳.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60이 넘으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닥쳐서 결정하면 너무 늦어요. 그렇죠. 이사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잦은 이사, 사회적인 이동, 이게 많은 나라인데, 오늘, 유익한 내용, 유쾌한 대화, 선한 열과 오주련의 시니어 토크에서는 이번 생의 마지막 정착지, 어떻게 정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60세 다 돼서 결정하면 늦어요. 늦죠. 네. 이게 거주지를 결정하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고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모든 분한테 똑같은 건 아니고요. 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를 중요시하나, 내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나, 아니면 전원생활을 중요시하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나의 성향과 맞을 만한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50대부터는 준비가 돼야지 60이 돼서 이제 막 느닷없이 은퇴했으니까 이사해야지,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에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네. 자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은퇴 후에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회는 유단히 이사가 많아. 그리고 돈이 없거나 좀 수입이 없는 사람의 이사는 더 많아. 그렇죠. 그야말로 약간 밀려나는 식의 이사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젊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자식과 남편 직업과 이런 거에 본인 직업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분들에게서 어쨌든 이유 있는 이사가 많아요. 되게 네. 보면 생애 주기하고 이제 맞아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취업을 했다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또 출산을 해서 뭐 아이를 이제 양육 단계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걔가 자라서 학군을 찾아서 학교를 찾아 옮긴다든가. 그리고 내 직장이 또 바뀐다든가. 네. 막 이런 거죠. 자녀의 결혼이 있다든가. 해직, 배우자, 사별. 이렇게 생애 주기를 놓고 보면 이때가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곳을 또 정착해야 되고 살 곳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에요. 그게 예. 생애 주기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면은 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이유 있는 이사를 하셨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이유 있는 이사를 하셔야지. 그리고 조금 오래 이제 견딜 수 있는 곳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를 위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 또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우리 예, 판단의 핵심이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규모 넓은 집,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어 여보? 나 여기 있어. 어디선가 들리는 그런 넓은 집. 이건 아니지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러시잖아요. 전화 안 받으시고 집이 너무 넓어서 전화 받으러 오다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학세권이라 그러죠. 학세권이 중요하다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역세권도 중요하고 출퇴근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나이 드시면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병세권이죠. 예, 병원이 근처에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여기 너무 좋아, 산 좋고 물 좋고 이런데 일단 병원을 자칫해서 나가려면은 너무 어렵고 긴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으면은 그거는 노후에 그거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규모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하셨는데 규모가 넓은 큰 집 이게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하는 말씀이 실평수가 한 10평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그래요. 10평. 그러면 분양평수로 하면 이제 한 20평 가까이 되겠죠. 20평 정도? 예. 그러신 분들이 있대요. 노후에 작은 집에 그냥 있으시면서 두 분이서 그냥 맨날 나가서 식사하시고 각자 원하는 친구들하고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분이서 여행도 가시고 이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결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네, 그렇게 하면서 집에 많은 돈을 투자 안 하시고 이제 두 분이서 행복하게 지내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이 없어야 돼. 아, 그럼요. 그거 중요하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이제 나중에 큰 불편을 겪을 일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단이 없다. 그러면 훨씬 좋은 거예요. 또 이 보행로의 폭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휠체어 의존 이런 상황에 대비하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은 갖춰야 돼. 이런 게 안 갖춰준 데 가면 또다시 또 다른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게 노년에 옮기는 건 부담이 크거든요. 어렵죠. 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가 어찌어찌 지내다 보니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서 옮기고 싶어도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오빠가 그때 얘기하지 그랬니? 그때 나를 좀 강력하게 설득하지 그랬니? 근데 그때 말을 해도 안 들으시더니. 그때는 안 들었지. 예. 이제는 아쉬우신 거죠, 지금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아까 병세권이라 하셨던가요? 예. 이 병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막 1시간씩 가야 되는 곳,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아주 지근거리에 있으면 좋지요. 예. 그러나 병원 바로 옆은 또 아니야. 거기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앰뷸런스가 비가 하면서 맨날 밤이건 새벽이건 이거는 또 아니지. 그러니까 웬만큼 떨어져 있대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는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집. 그거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요. 사람들 박박하고. 아니, 거기 사는 분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특히 낮은 층이나 뭐 이런 데는 정말 버스가 왜 새벽에는 칙칙거리면서 쓰는 소리 있잖아요. 차량 문 열리는 소리가 굉장히 다 들린대요. 여름에 문 열어놨을 때는 다 들린대요. 그리고 또 차량 오면 뭐 무슨 그 전자음이 막 나는데 그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가급적 가까우면 좋겠죠. 그럼요. 직장 문제로 멀리 사는데 그걸로 직장을 다시 또 재배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급적 가까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빨리 올 수 있는 데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자녀들 이사 가면은 자녀들도 또 부모님을 아무리 그 친구분들이 곁에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신 다음에는 일단 본인들이 같이 살기는 어려우면 가까운 데라도 좀 옮겨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이제 지역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 산책로가 가까이 있어서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든가,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게 완전히 보장이 돼 있다든가, 차 안 타고는 가기 어려운 곳은 그건 뭐 아무리 좋아봐야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도보로 늘 접근이 가능한 공원 산책로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냐 농촌이냐 문제도 있어요. 도시냐 농촌이냐. 그건 뭐 취향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해요. 일단 어딘가 가려면 교통이 더 낫고 시간 보내고 소일하고 또 뭔가 문화 행사 참여하고 하는데 도시가 낫고 또 한 가지는 병원들이 지나치게 멀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시를 선호하는데 농촌이라 해서 반드시 꼭 깊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농촌에서 또 쭉 생활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또 친구분도 많으시고 이렇게 다 생활 반경에 노하우가 있으셔가지고 쭉 오래 사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느닷없이 갑자기 귀촌 나이 들어서 그냥 난 조용히 살고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산다 하고선 귀촌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아유 좋죠. 전원생활 나쁘지 않은데 농촌생활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안 해보시던 분들이 가자마자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형태로 보면 아파트에 살 것이냐 주택에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죠. 둘 다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요. 네. 아파트 뭘 선호하세요? 저는 쭉 아파트에 살아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생활을 편해하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누군가 뭐 도시에 살다 농촌에 가고 싶은 심정인 것 마냥 주택에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 마당 있는 집에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진짜 했어요. 근데 정말 가까운 곳에서 그걸 실천한 선배 언니가 있어서 정말 한복판 아파트에서만 생활하다가 뭐 강아지도 있고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녀 교육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외곽 지역에 주택을 사가지고 간 언니가 어떻게 됐지 그거를 바로 보자마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느껴가지고
일단 나오기 너무 힘들고, 어머니도 뭐 거기 처음에는 좋지만 매번 좋을 수는 없으니까. 한 석 달 좋대요. 친구들이 쳐다보고. 마당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대요. 자기는 남이 관리하는 거 보고 이쁘다고만 생각했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옛날에 저희가 한복판에 살면서 골프 치고 그러면은 지금 피부가 그을린 게 골프 쳐서 그을린 줄 알지. 자기 마당, 잔디 뽑고 마당 관리하다가 밭한 거를 모르고 다들 거기 가더니 팔자 좋나 봐, 맨날 골프만 치나 봐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 잔디 관리하고 이런 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 마음 같이 안 되니까, 강아지도 있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가 짧대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 얘기가 손바닥만한 그 마당 무슨 힘들겠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갖고 하는 게 봐가지고. 보통 일 아니에요. 네, 뭐 잡초 나오면 뽑아줘야지. 맞아요. 그리고 형부가 나이가 있고 은퇴하셔서 할 것 같지만 나가시기 바쁘셔가지고 둘 중에 아무나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 하여튼 대중교통의 네. 접근성이 좋아야 돼. 맞아요. 내가 운전 안 해도 갈 수 있고, 또 모임에 갔다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오는데 차가 끊겼다든가 발을 동동 굴러야 된다든가, 이거는 좀 아니지. 저희 시어머님이 주택 사시다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로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있던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여서, 옛날 아파트여서 저희가 이제 20몇 년 살다 보니까 원래 좀 오래됐었고 그런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계단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고려할 게 계단이더라고요. 처음엔 생각을 못 했는데 맞아요. 그냥 하루하루 다리는 조금 나빠지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도록.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 와서 신축 아파트는 다 이렇게 계단 없이 다닐 수가 있고, 계단이 없으니까 그게 좋아서 왔는데, 저는 일단 이사하고는 대만족이에요. 아무튼 어머님이 그 다리 문제가 일단은 어디로 가실 때 불편함이 없고, 신축 아파트 대단지고 그러니까 일단 무슨 저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기도 차가 들락달락하기도 맞아요. 주차 환경도 너무 편하고, 주차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크지 않은 주택은 자기가 관리가 되지만,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서 뭐 주택에 산다 그러면 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식구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주차 환경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